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에 사용되는 RTI 용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부동산 및 주식, 외환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현재 미국 스탠스를 봤을 때 단기간에 금리 기조 변경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가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참 어렵긴 합니다. 얼마 전 모 은행 지점장과 통화하면서 신규 대출 현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DSR 때문에 가계대출은 급격히 감소,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은 증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가계, 개인 사업자, 법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풀리곤 있지만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그 허들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고금리, 자금용도 증빙 등 신경 쓸 일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RTI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대다수가 주거용,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가진 분들이 대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RTI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은행 방문하셔서 여신과 직원이랑 상담할 시 관련 내용 전달 받으시겠지만 사전에 사업자 대출 과정에 대해 알고 가시면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아 RTI 용어 및 관련 내용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물어보시면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첫 번째 RTI가 뭔지, 그리고 DSR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는 RTI 비율, 산정 요건, 세 번째 RTI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 대출이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여신을 좀 칭하는데요. 가계대출과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생활비, 예비자금 등 본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순수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 시에는 기업 여신이 아닌 가계대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DSR 적용 여부입니다. DSR은 가계대출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개인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DSR은 참고만 하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주 단위 DSR 도입으로 인해 기대출과 신규 신청하는 금액 합산이 1억 넘어가면 DSR에 막혀 대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개인 사업자는 DSR에 자유롭지만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겠죠. 따라서 DSR 회피용으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기업 여신으로 대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는 RTI라는 이 규제가 있습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불문입니다. 임대업 용도로 대출받는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모는 해당 부동산 임대업 연간 이자 비용 더하기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해서 기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분자로는 연간 임대소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RTI를 시산하는 간단한 계산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제 번화가 근처에 1층 상가 제가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 100만원을 보유한 제가 이제 건물주라고 봐볼게요. 5%의 이제 1억짜리 상가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연간 임대소득은 당연히 1200만원 될 거고요. 연간 이자 비용은 500만원. 그리고 해당 담보에 대한 기대출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 계산식에 넣게 되면 RTI는 2.4배 나옵니다. 물론 지역마다 LTV 이하 소액 임차 보증금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RTI를 충족을 하고 그리고 채무자의 이제 신용도 등등을 고려해서 물론 담보 가치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대출 가능 여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TI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임대사업 대상이 되는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 기준으로 RTI를 산정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RTI 계산식에 기재된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된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료,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관리비 등도 임대소득에 합산이 되고요. 이런 임대소득의 증빙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를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추정 임대소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서를 만들 때 그 RTI를 추정시산하는 경우도 일단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RTI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규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 대출은 1.25배 이상, 그리고 비주택 그 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 요구가 됩니다. 해당 비율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각 은행마다 승인받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 원칙은 요 표와 보시는 화면처럼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규제이든 간에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법인데 RTI 적용 대출, RTI 적용 배제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바로 건별 대출 금액 1억 원 이하의 사업자 대출, 그리고 상속과 채권 보조를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이제 사유로 인한 채무 인수 관련은 RTI 생략 대상 제외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도 해당이 되는데 단 준공 이후에는 RTI 산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RTI는 2018년 3월달 도입된 그 제도로서 금융위원회 지침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자주 고객들이 묻는 내용들 위주로 Q&A로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가계대출 받는 경우에도 RTI 적용이 되는지. 네, 일단은 이제 영상 처음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RTI는 임대업 목적의 사업 자금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RTI가 아닌 DSR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RTI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일단 신규 대출, 증액, 재약정, 채무인수 모두 RTI 산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린상가주택,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주택 임대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대 물건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는 주택, 1층에는 상가, 2층도 상가 이렇게 주택과 비주택 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비주택 임대업 규제 비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사업자 법인도 RTI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이 RTI는 오로지 개인 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RTI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알아봤는데요. TV나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도를 위해서 대충이라도 RTI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반드시 등장하는 RTI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것저것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따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